광안문집이 전한 진실 그날 누가 백성을 불태웠는가. 왕이 거를 비운 사이 세자방의 부적은 하나씩 타올랐고 그리고 윤갑. 그는 열이가 강철과 함께 있는 걸 보았다. 이제 복수가 시작된다. 그의 사랑은 죽음으로 돌아왔다. 지금부터 귀궁 13화 뇌피셜이 시작됩니다. 백성을 불태웠다고 그것도 명령으로. 왕 이정은 광안문집의 마지막 장을 넘긴 뒤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글로 남겨진 그날의 기록은 단순한 연대기가 아니었습니다. 왕가가 스스로 묻어버린 죄 입에 올릴 수 없는 참극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날의 불꽃 속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팔척귀라는 사실은 그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 격렬한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내가 이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답을 구하기 전에 왕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덮지 않겠다고 선택한 이상 그 발걸음은 멈추면 안 되었습니다. 왕은 곧 광암의 후손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출타를 결정합니다. 이 궁은 세자에게 맡긴다. 이정은 세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그 자리는 네가 감당해도 될 만큼 자랐다. 비록 왕처럼 무게를 견뎌본 적은 없었지만 세자 이광은 침묵했지만 그 눈엔 강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광안문집을 잠시 훑어보며 분명히 느꼈습니다. 궐 안에 무언가가 움직인다. 왕의 출타와 동시에 궁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방어선에 선 내금이 군관들은 어느새 말을 아끼기 시작했고 세자방 근처의 나무들은 밤마다 뚜렷한 발자국을 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 울음이 들렸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방벽 안쪽에서 부적이 탄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세자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조리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낮춰 바닥에 놓인 부적의 재를 들여다봤고 곁에 있던 김근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궁 안에 귀가 있다면 지금 어디쯤일까? 김근후는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아마 전하께서 비우신 그 틈 세자저하 곁으로 오고 있을 겁니다. 그 말에 세자는 검지손가락을 천천히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귀는 빈틈을 타지. 그리고 그 틈은 지금 이곳이다. 궁의 외곽, 밤에 이슬이 내려앉은 산속 깊은 곳. 팔척귀는 윤갑의 혼백 앞에서 천천히 손을 들고 있었다. 손끝에선 푸르스름하게 빛나는 야광주가 가볍게 떨리고 있었고 공기는 마치 누군가의 기억처럼 묵직했다. 그 안에는 윤갑의 생전 마지막 감정 억울함, 슬픔, 외로움, 그리고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 사랑은 너를 살게도 했고 죽게도 했지. 그럼 이제 그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거라. 팔척귀의 손끝이 야광주를 윤갑의 이마에 갖다 대는 순간 윤갑의 몸이 옅은 빛과 함께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눈이 천천히 열리고 공중에 흩날리던 기억들이 덜컥 그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열이와의 시간, 그녀의 미소, 그녀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그녀 곁에 선 강철의 모습.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왜 그가 서 있지? 분노와 배신감이 윤갑의 가슴을 밀어올렸다. 살아생전엔 말하지 못한 마음, 죽어선 끝내 지키지 못한 열이. 그 모든 감정이 검은 연기처럼 피어올라 윤갑의 존재를 뒤덮었다. 팔척귀는 윤갑을 조용히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너의 고통은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젠 너도 알겠지. 사랑은 지켜내지 못하면 저주가 된다는 걸? 윤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엔 더 이상 따뜻함도 사람다운 빛도 없었다. 그는 복수를 결심한 자였다. 그리고 그 분노의 첫 발걸음은 열이가 있는 곳을 향해 있었다. 그날 밤 세자는 단 1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내금이장 김근후가 문을 열고 들이닥친 것도 바로 그 새벽이었다. 세자저와 세자방 안쪽 벽에 새긴 부적이 전부 타버렸습니다. 불길의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일어서며 중얼거렸다. 그럼 부적이 스스로 연소된 거다. 그건 이 안에 귀가 있다는 뜻이겠지. 그의 명령은 즉시 떨어졌다. 세자방 경계를 3겹으로 강화하고 중전전과 대비전까지 모두 봉쇄하라. 귀가 노리는 건 단순한 영혼이 아니다. 그건 감정이 남은 이들일 것이다. 궁녀들 사이에선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마다 세자 방 안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린대요. 울음소리도 들렸다던데요.
하지만 세자는 담담했다. 그는 손에 든 광합문집 일부를 가만히 펼쳐들며 중얼거렸다. 팔척귀는 인간이 만든 괴물이다. 그렇다면 윤갑은 괴물 안에 갇힌 인간일까? 아니면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일까? 그 순간 방어선을 돌던 서재일이 뛰어들어왔다. 세자저요. 여리와 강철이 외곽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팔척귀와 윤갑의 기운이 그쪽에서 느껴집니다. 세자는 검을 벽에서 꺼내들며 말했다. 궁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야 할 때다. 궁 바깥 안개가 자욱한 숲길. 여리는 멈춰 선 채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듯 고개를 돌렸다. 방금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었어. 강철도 그 기운을 느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팔척귀의 기척이 떠났던 옛 사당 인근을 조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주변 공기는 유독 무겁고 축축했다. 풀잎 하나조차 소리를 죽인 듯 고요했다. 그 고요 속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다. 여리야. 그 소리는 다름 아닌 윤갑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놀라 고개를 돌렸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강철은 등 뒤로부터 다가오는 그림자를 느꼈다. 그만해 윤갑. 강철이 검을 꺼내며 말했지만 윤갑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여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가 널 지켜줬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넌 모르는 게 있어. 널 위해 내가 무엇을 버렸는지. 강철은 윤갑을 막아섰고 여리는 조용히 강철의 등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손엔 경기석이 쥐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돌도 윤갑 앞에선 흔들리고 있었다. 왜냐면 그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으니까. 그는 여리가 사랑했던 사람의 영혼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궁의 방어선이 붕괴됐다는 신호가 올라왔다. 세자방, 중전전, 데비전에서 동시에 부적이 불탔고 한밤중에 경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윤갑은 천천히 미소 지었다. 지금이야. 모두가 잠든 시간, 모두의 죄가 깨어나는 시간이다. 여러분, 과연 윤갑은 악기가 된 걸까요? 아니면 아직 남은 인간의 마음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강철과 열이 이 흔들리는 운명 앞에서 서로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예측을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구의 감정에, 누구의 결심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회차 뇌피셜 영상도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치와 귀신, 사랑과 복수의 정면 충돌, 이제 본격적으로 불붙습니다. 귀궁 절대 눈을 떼지 마세요.